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임미애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최고위원 후보 기호 12번 임미애입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의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임미애 의원을 좀 공개 지지하셨던데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민주당에는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 본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임미애에게 한 표를 부탁드린다.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이번에 사실은 낙선했지만 선전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감동을 준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김부겸이다. 예. 그리고 사실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미안하죠. 근데 처음에 예. 출마 결정하기 전에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의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워낙 당세가 저희가 작은 곳이고 예. 중앙위원 숫자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 내가 소진되는 것이 별로 마음에 그렇다. 아, 예.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정말요?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소진되고 네. 괜히 좀 피로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 예. 저기 지금 경북도당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후보 등록하면서 그만뒀죠. 예, 그래도 맡고 네. 계셨고 네네. 배우자 김영권 전 의원도 배우자시고. 네네. 그러니까 경북에서 오래 정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넘게 예. 했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빨간 나라를 보았니라는 영화를 그래서 저희 22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나서 지방선거 치르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근데 그 과정을 기록했던 작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저희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곳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조금씩 더 높이고 예. 그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일종의 전사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을 되게 자랑스럽게 예.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당 활동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들을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좀 선전한 이후에 조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바뀌었죠. 그죠? 예.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좀 많이 높았고요. 높았어요. 그게 당 지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났지만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방선거 끝났고 결국은 패배했잖아요. 그런데도 기대감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에는 예. 민주당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한다면 다음에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고무적인 일인 거죠. 이번에 보니까 뭐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회까지는 조금 성적이 좋지 않은데 전멸이죠. 그죠? 예. 네. 기초의회는 그래도 굉장히 약진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저희가 대구 경북만 해도 예. 지난 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기초 지역구 당선자들이 대거 늘었고요. 60명이 당선이 그래요? 됐어요. 예. 그리고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만 당선이 돼서 전체 115명 공천한 것 중에 63명이 예. 당선이 됐으니까 기초에서는 아주 선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나오고 네. 광주 전남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고 네. 사실 그게 정상인데 참 네. 쉽진 않아요. 그죠, 의원님? 그렇죠.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매우 저는 어려워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보 진보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일단 당내 얘기를 해보면 이 민주당의 대구 경북 출신 최고위원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원외 지명직이었단 말이에요. 지역 배려. 뭐 네.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출신을 네. 지명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서 배려하는 것처럼 네. 양당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되시면 네. 지명직이 아니고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의미가 큰 일이겠어요, 이게. 처음 있는 도전이거든요. 당세가 약하잖아요, 대구 네, 경북이 네. 아무래도.
저희가 당원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15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 중에 이번에 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이 그렇거든요. 예. 그중에 대구, 경북 다 합쳐서 저희가 2%가 안 돼요. 어우, 1.8%.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당원 규모가 이런 상황에서 선출직에 도전한다는 거는 예. 사실은 대구 경북 이외의 다른 우리 호남의 당원 동지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그 뭐랄까 이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대한 기치를 공감하고 예. 이렇게 함께 해줄 당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의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뭐 당선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약간 못 믿어하는 유권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영남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오. 대구 경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예. 니네 노력하고 있구나. 예. 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는 있겠네요. 네. 예. 아니 근데 당에서 대구 경북 경남 여기 이제 5% 가중치 준다고 그랬는데 네. 의원님 그거 거부하셨다면서요? 아니, 부정적으로 거부가 말씀하셨다고. 아니고. 아니 좋은 이거 네. 가중치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당원 가는 게 근데 좋은데. 실제로 가중치 계산을 하면은요. 네. 저희가 당원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합쳐서 1.8%. 예. 거기에 5%를 준다 하더라도 0.1%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 효과가.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가중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구 경북이 저희는 대구 경북 스스로 당세도 늘리고 더 성장하길 바라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뭐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당원도 많이 들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게 예. 그게 저희가 당에 바라는 거죠. 그 그런 기회보장이라는 건 어떤 기회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저의 당선. 예. 예. 제가 비례 국회의원이지만 그래도 영남에서는 저를 꾸준하게 예. 언론에서 저를 노출시키면서 저를 통해서 민주당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하나를 비례를 만들었지만 대구 경북 사람들은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대화하고 싶을 때 저를 통해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기회를 많이 좀 당에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다. 가중치가 아니고. 그래야 민주당의 진정한 전국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구 영남 경북에서는. 사람들. 그럼 특히 대구 경북은 예. 언론에 불러낼 만한 민주당 정치인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남일보에서 인터뷰를 한다 그래도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불러내기가 되게 좋았던 거고 그래서 네. 꾸준하게 한 2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 이제는 대구 경북 사람들도 민주당의 이야기를 아하.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궁금하면 질문도 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저 의원님이 진영 안에서만 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영 밖의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요거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저는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뭐 산토끼, 집토끼 이런 얘기 들으면서 ABC도 있어요. 예, 저는 좀 저희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죠? 저희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야당이라면 예. 그리고 국회 의석수도 굉장히 적고 힘든 상황이라면 저는 코어 지지층을 향해서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고 그래서 진영 안의 목소리만으로도 저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예.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국정의 성과든 실패든 그걸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당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진영을 넘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 리더십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큰 아쉬움이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임 정청래 전 대표 지금 네. 후보죠. 네. 의 리더십은 별로 마땅치 않았다. 집권 여당에 어울리는 리더십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연임 도전도 안 하는 것이 맞았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왜냐하면 예. 과거 우리가 정청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때 감동했던 적이 있어요. 예.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전국을 다녔죠. 2016년에. 네.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당정 간의 엇박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 정도로 분열과 갈등을 빚어내는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소 억울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슴에 묻어두고 1년 뒤, 2년 뒤에 조용하게 풀어내면 될 일이지 예. 이 갈등을 전면에 들고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층으로 모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당대표에 도전한다? 저는 이거는 과거 민주당 정치인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 문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갈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언론에서. 네, 네. 그거 실제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라고 보세요? 전 처음엔 사실 그게 프레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실체 없는 갈등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거죠. 예. 네. 예를 들면 예.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수기를 요구하잖아요. 저는 네. 이 자세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권을 당에 넘겼어요. 그러면 수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잖아요. 예. 그런데 늘 그런 순간에 정청래 대표는 돌아서서 페이스북에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선언을 해버려요. 완전 폐지. 예. 예. 이렇게 되면 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이 된다고 하면 네. 당원 간의 갈등을 커질 것이고 청와대와의 갈등도 좀 커질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예. 이번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예.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당내 갈등 수습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산토끼 집토끼 얘기. 아, 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저 후보가 방송 나와서 호지층 잡는 게 중요하다. 김어준 씨 생각과 거의 동일하던데. 산토끼 집토끼 산토끼 잡아도 집토끼 놓치면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산토끼는 대구 경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집토끼는 뭐 호남이라고 지역으로 얘기하면 이 산토끼 집토끼에 대한 정청래 후보의 말을 들으신 의원님의 생각은 좀 복잡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거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 그리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렇게 자신감이 없나? 산토끼라는 말은 예.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집토끼는 당원이고 예. 대구 경북에서 정치를 오래 해온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집토끼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산토끼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주기 바래요. 예. 근데 그것을 분리해내는 사고방식,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과연 저게 제대로 된 리더십일까? 이런 의문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공포 마케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나중에 저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네. 거의 정청래 대표하고 김어준 씨랑 얘기하는 게 좀 비슷해요. 톤이 보면. 네. 정청래 후보랑. 유시민 작가가 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 얘기했었고 어제 밤에 한 유튜버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최고위원 출마하기 전에는 예.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 뉴 이재명 이것도 굳이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지 아하.
있고요. 예. 그런데 어제 그 인터뷰한 내용 제가 오면서 신문 기사를 쭉 봤는데 예. 왜 하필 이 시기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음흠. 근데 어제부터 저희가 투표가 진행되고 예.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주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특정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예. 예, 투표에 나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와 팀 정청래의 힘을 몰아주려는. 뭐 굳이 그거보다는 얘기하자면.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 사실 제가 당원들을 만나보면 그 발언에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 그래서 그렇겠죠. 그 말을 믿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변한 거 아니야? 어허. 저러다가 임기 끝난 다음에 검찰 손에 의해 스스로 당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그래도 제법 있다라는 걸 저도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을 긁어주려는 거다 이런 네, 생각이시군요. 말씀이시군요.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 말씀하신 검찰 관련해서 어제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유 작가가 얘기를 했던데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게 내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예. 어저께 저희 정책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예. 어제 그 정책의총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당내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을 했을 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넘겼더라면 얼마나 예, 나중에 후회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수기 과정을 공개적으로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성범죄와 관련된 여성 아동 청년들의 그 상황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우려하는 그 목소리를 만약에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완전 수사권 박탈로 가야 돼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 저는 그게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라는 것을 되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대통령을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예. 국민들과 떨어지도록 예. 국민들이 등 돌리도록 그렇게 이 상황을 몰아가는 건지 오히려 그것이 충정이 섞인 발언이 아니라 예. 국민과 대통령을 분리해내는 발언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에 예. 제대로 된 정치인 그다음에 집권 여당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수기하시오가 정답이죠. 국민들이 이 점을 우려합니다. 예. 실제로 검찰의 많은 수사권이 99%가 이 민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일반 형사 사건이죠. 네, 예. 네. 저도 그걸 막 찾아본 거예요. 잘 예.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려는 정당한 거죠. 논의를 해야지요. 예. 왜 자꾸 대통령한테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야 라고 단정짓고 의심하고 국민들하고 분리시켜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 저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야 보안 수사권 전당대회 전까지 빨리 완전 폐지 이건 안 된다는 저 말씀이잖아요. 반대합니다. 저는 어제 정책의총 하면서 예. 느꼈던 게 더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제도를 설사 정비하면서. 예. 그것이 그 주장대로 보안 수사권 완전 박탈로 간다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예. 이 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간은 그리고 뭐 수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당선이 되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필승 카드 있으세요? 후보님의 필승 카드. 저는 제가 가진 필승 카드가 아니라 예. 이기는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많은 후보들이 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길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저는 민주당이 이기려면 예. 민주당이 내걸어야 하는 기치가 전국 정당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국 정당이라는 거는 김대중의 동진 정책, 노무현의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 지역주의, 예. 타파. 이게 그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 저는 네. 이것에
제 용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게 전국정당화이고 예. 이건 오랫동안 민주당이 음. 꿈꾸어왔던 가치다.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다. 예. 그리고 이 가치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음. 그 전국 정당화하는 길에 저 임미애가 예.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네. 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어디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 분당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위해 가지고 근저당 설정해 준 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 근저당이다. 뭐 사금융이냐 대출길은 막아놓더니 대통령은 뭐 사금융을 통해 가지고 매수인에게 이득을 줬네. 뭐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어떻게 매수인의 보세요? 상황을 배려해 준 거 아닌가요? 음. 이게 대출과 예. 근저당 설정은 다른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들어갈 때 미리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은 안 받은 거고 그러니까 돈 받기 전까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건데 예. 저는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억지로 이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이 조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입후보하신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